보험회사가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경우에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이러한 경우 공범이 아니고 정범, 같이 한 사람, 네가 주범이다 라고 처벌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반우의 정혜승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의료와 보건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이제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실손보험 수령 과정에서 뭐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분쟁뿐만이 아니고 적절한 보험금인지 아닌지, 심지어 이게 보험 사기인지 여부까지 문제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이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강제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병원에 가면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보험은 우리가 흔히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공보험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사보험 그러면 실손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병원은 미용 목적으로 그런 칵테일 주사라던가 초음파, 고주파를 이용한 미용 진료를 하는 동시에 도수 치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수 치료는 치료 목적의 진료이기 때문에 보통의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한테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미용 진료를 받으세요. 대신 저희가 다른 병원보다는 도수 치료를 약간 비싸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이 도수 치료를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실손보험으로 다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손보험 보통 언제 커버가 되냐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지만 모든 진료비를 국가에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이제 실손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각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험계약이라는 거는 다 계약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약관이 있고 그 약관에서 우리 회사는 무슨 진료를 커버해 줄게 이런 약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는 커버 범위가 치료 목적의 진료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용을 목적으로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외모 개선을 위한 진료를 받을 때는 원래 이 보통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실손으로 보장이 안 되지만 환자분께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 목적의 진료를 같이 받으시면 그 치료 목적의 진료비를 가지고 실손보험을 청구하시고 사실상 미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들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이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를 하세요. 대신 미용치료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를 조금 더 비싸게 책정하겠습니다. 라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환자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혹시 무죄일 수 있으니 다시 판단해봐라 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가 치료가 각자 얼마인지 모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치료비가 얼마여야 정상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설사 이제 사기의 의도로 치료비를 높이 책정했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수사기관을 돌려보낸 것인데요. 환자가 물론 치료비의 구조를 모르면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환자가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몰랐을 것이다 라고 선의로 해석해 주지는 않고요. 환자 역시 그런 의료기관의 행위와 같이 공모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행위는 각자 알아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는 10만 원을 하는 행위를 우리 병원에서 15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들은 좀 오해를 살 여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병원이 정말 아주 좋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비싸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곳에서 혹시 환자들한테 정말 서비스 의도로
다른 치료를 같이 추가해 준 다음에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라고 안내를 한다면 이것이 보험회사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 가면 어떻게 저희들이 주로 다투냐면 지금 그 뭐 서비스가 된 다른 진료는 우리가 목적했던 진료가 아니고 기존 진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라고 해서 물론 무죄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것이 회색지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절대 환자분들에게 먼저 실손보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거나 혹시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진료비를 달리 책정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정말 삼가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이제 좀 시작이 돼서 보험회사가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경우에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환자들한테 거듭돼서 이제 쌓여온 진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추정 피해액이 많이 커지거든요. 뭐 적으면 몇 억대, 많은 몇십억대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사기 사건을 받아들이면 이건 큰 문제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나오고 또 이게 환자들한테 정말 그 진료가 행해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안 지급되는지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필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압수수색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도 다른 병원에서는 해주던데라고 이렇게 좀 더 무리한 진료를 요구한다던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의료기관 측에서 이렇게 하시면 실손보험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제 혹시 유도를 당하신다면 본인이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금액인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A라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A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제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혹은 A와 B의 치료를 받았는데 B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A 진료비를 부풀려서 이제 진료비를 받은 경우 등등을 보험사에 대한 사기 행위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에는 원래 사기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 사기는 사실 의료기관 외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어쩌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물건을 내가 잃어버리고 사실은 도난당했다라고 이제 신고해서 여행자 보험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뉴스에 나오죠. 이게 바로 보험 사기의 다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기 중에서도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인데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기존의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서 처벌이 좀 가중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의 주 타깃은 사실 의료기관입니다. 만약에 환자나 그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혹시 환자들의 그런 사기 행각을 도왔어도 공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공범으로만 처벌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이러한 경우 공범이 아니고 정범, 같이 한 사람, 네가 주범이다 라고 처벌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입원의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이제 소위 가짜로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이런 행위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사기 행위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좀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환자들은 사기 금액이 치료비겠죠. 근데 치료비가 다행히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거의 높으면 벌금 수준, 벌금도 몇백만 원 수준 이하인 것으로는 알고 있고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면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해서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용서받는 처분도 많이 합니다. 대신 환자들한테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소송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대신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기 금액이 그 환자들 전체를 합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액수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액수 사기 범행이다라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쉽게 나오고 심지어 가끔 구속영장도 나오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보험이 되는 치료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치료를 동시에 하시고는 마치 보험이 되는 치료만 한 것처럼 진료비를 남기신다거나 하면은 진료기록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 사기보다 이 진료기록 관련 범죄, 의료법 위반이 의사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데, 의료법 위반만으로는 뭐 거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사기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꼭 벌금형이 나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만 나와도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합니다.